반갑습니다. 오늘 정책 자담회는요, 대학에서의 리빙랩 교육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로 정책 자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항상 이 세 분은 항상 익숙한 분이고요. 한 분, 김태준 교수님. 아유, 뭐, 인상은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끝에서 우리 정은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바다가 아름다운 마산, 바로 창원에서 왔습니다.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정은희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링크 사업단에서요, 공유협업 센터장과 그리고 일머리 교육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역과 다양한 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정보담당과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우석 교수님. 예, 저는 전주대학교에서 리빙랩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 내에서 이제 리빙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준 교수님, UPS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안에 있는 미래 리빙랩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DSC 공유 플랫폼인 거죠? 네, 줄여서 대전, 세종, 충남을 DSC라고 저희가 이제 좀 쉽게 부르려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이전의 과제, 정부의 과제들은 대부분 다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고 대학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제 RIS라고 하는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지자체들이 같이 모여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정하고 해당하는 교과 과정까지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결정을 하는 새로운 과제가 되고요. 저희는 그 안에서 대전, 세종, 충남, 세종 플랫폼은 세 개의 지자체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라는 산업을 선정하고 그 안에서 8개의 연계 전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 안에서 이제 대학교육혁신본부 안에서 미래 리빙랩이라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미래 리빙랩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으로 3학년으로 들어오는 연계 전공 학생들이 4학년 1, 2학기에 미래 리빙랩을 교과목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비교과 과정으로는 기획, 실행, 지역 리빙랩으로 과제를 세분화해서 학생들이 아주 기초 단계부터 좀 더 발전 심화되는 단계까지 리빙랩 과정을 배울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대학에서의 리빙랩 교육입니다. 지금 그 전희 교수님께서는 경남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리빙랩 교과, 비교과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남대학교는 물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을 지역사회 혁신가로 양성할 것인가 고민하면서요. 청바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삼행시 한번 지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울 한번 띄워주시죠. 청년들이 바꿔가는 지역사회. 그래서 청년들이 바꿔가는 지역사회를 줄여서 청바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청년의 대상은 바로 교수 혁신입니다. 교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학의 교육은 글쎄요, 혁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수 청년들이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대학생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만나는 지역민이 바뀌어야 지역사회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개의 어떤 청년의 영역을 정하고 이분들과 함께 리빙랩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60여 개 정도의 교과목이 운영이 됐고 9,000명의 학생들이 리빙랩 교과목을 참여했습니다. 경남대학교의 대표적인 교과목의 이름은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방학 중에 진행되는 집중식의 리빙랩 캠프나 또는 해커톤 대회들이 있고요. 또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한 지가 한 3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경남대 같은 경우는 리빙랩 비교과 과정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네. 비교과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비교과 과정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교수님들도 사실은 학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참여가 쉽지 않지만 학생들과 함께 좀 팀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매 학기마다 최소한 10개에서 20개 이상의 교과목이 아닌 비교과 활동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실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또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그것을 통해서 교원 창업까지 이번에 또 하게 돼서 굉장히 비교과 활동이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신에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당근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비교과 마일리지를 같이 주면서 비교과 활동 리빙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동국대학교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매년 한 20여 개 정도의 리빙랩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산학협력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지원하는 프로젝트별로 전공, 비전공, 비교과의 수업들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교수님이 담당하는 강좌를 리빙랩 강의계획으로 구성을 하고 리빙랩 활동을 통해서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로 진행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리빙랩 활동들을 교육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이것들이 학생의 역량 강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취창업에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리빙랩 활동들이 좀 연계돼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지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동국대만의 특별한 그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방형 전공 강좌라고 해서 그러니까 산학협력 관련돼서 교수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교과와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교과화하는 강좌를 만들고 있습니다. 리빙랩 활동도 그런 교수님들이 필요로 하고 학생 역량 강화에 꼭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과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활동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 학기의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혹은 2년으로 장기간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전주대학교요. 일단 저희 전주대학교에서는 리빙랩이라는 부분을 비학점 교육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화된 그 4년간의 교육 과정에 녹여놔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주대가 2019년부터 그 평등교육 학습 체계를 갖다 저희가 구성하게 되고 라이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4개의 학과가 이제 그 미래융합대학이라는 데 만들어졌고, 이 미래융합대학을 운영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이제 리빙랩을 저희가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싱킹, 그 다음에 논리적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스스로 이제 문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갖다가 이제 익히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1학년 과정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과정에는 서비스 러닝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전공 기반을 갖고 지역민들과 같이 뭔가 협업을 해보고 지역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교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를 이제 각 학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초반에는 사실은 조금은 이제 기초적인 리빙랩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4학년이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도록 이렇게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4학년이 이제 이번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리빙랩을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 리빙랩을 좀 더 이제 자기의 어떤 삶과 결합시킬 수 있는 그 퍼실리테이터를 교육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혁신 리빙랩이라고 하는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 전공에서는 좀 더 이제 리빙랩의 그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전공으로 만들었고, 이제 학사학위도 그럼 혁신 리빙랩 학사학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전주대 전체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리빙랩 활동을 하지만 일단은 대학 하나에서 좀 그렇게 체계적인 교육 과정들을 만드는 일들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전주대에서는 지역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학점 교육들이나 그 다음에 학과나 교수별 어떤 리빙랩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비학점 교육이나 이런 그 교과 과정과 다른 리빙랩 활동들은 그 학생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과 단위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수 단위로 랩 단위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이 구분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많은 리빙랩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한 것은 전라북도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 그래서 그 전라북도에 이제 14개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 문제들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리빙랩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는 학생들이 참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미용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젝트 하나에 결합돼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빙랩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많은 전문가 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풀들을 전주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뭐 다른 데 있는 교수님들 기반으로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그 리빙랩 프로젝트에 결합을 시키고 좀 더 이제 리빙랩을 확산시키거나 이렇게 심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주 대학교 전체가 리빙랩을 향해서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심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나요? 일단은 리빙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협진센터가 현재 그 일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리빙랩 지역협진센터는 지역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제 지역협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리빙랩을 현재 잡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기획실 산하에 있는데 아마 요번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부총장 산하로 해서 대외의 어떤 그 관계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그 지자체의 결합력들을 좀 높이도록 학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서 이런 리빙랩들을 활산시키고 대학과 지역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조직을 좀 승격시키고 폭을 좀 넓히려고 현재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RIS 사업이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라이즈 사업에서도 지금 보면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리빙랩이라는 분야 또는 지역 문제 해결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틀들을 리빙랩을 통해서 뭔가 많이 이제 진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태준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24개 대학에 참여를 하고 있죠. 네. SC 공유대학이에요. 예, 네. 지금 그 24개 대학에 어찌 보면은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비교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까지 확산하는 계획도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학교 소속은 충남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 RIS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24개 대학과 3개 지자체를 공유하는 대학이라 저희 이름은 이제 공유대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은 앞서 설명한 대로 8개의 새로운 전공을 만들고 입학한 약 300여 명에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배운 기술을 가지고 풀어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 공유대학에는 이 24개 대학,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속해 있는 전문대 학생들은 아직 입학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교과 과정으로 정기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 문제를 이 24개 대학 학생들이 풀어보는 건데 특정한 지역에 천착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그게 그 지역 내에서 확산될 수 있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시작인 거죠. 교과 과정은 올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년도 사업에 선정되고 22년도에 이제 3학년으로 편입생을 받았고요. 그 편입한 학생들이 이제 4학년이 되는 올해가 이제 첫 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신입생들 상대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도 이제 교과 과정에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빙랩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리빙랩 교과, 비교과 과정에 어려움을 듣기 전에 조금 이렇게 점잖게 자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도부터 할까요? 예. 네, 저희가 교과목을 운영한 지가 꽤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그 자랑하고 싶은 교과목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공과대나 이공계 쪽 다 또 의무사회도 있는데요. 그 중에 지역사회 교육론이라는 교과목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경남대학교도 교과목에 리빙랩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리빙랩 교과목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아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전공 과목 중에서 리빙랩형 또 리빙랩스러운 교과목을 발굴하고 한 학기에 한 번씩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여 개 정도가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 거의 5년 동안 진행해 왔던 지역사회 교육론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17-8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이 지역사회 교육론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교육을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가서 어떤 교육의 문제를 발굴하는데요. 2018년도 그 해에는 좀 독특했습니다. 실제 교방동이라고 하는 한 동에서 마을 주민들 8명이 학교로 찾아옵니다. 우리 마을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찾아왔는데 그때의 그분들의 고민이 바로 지역사회의 어떤 재개발 문제 때문에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주를 당하고 거기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을이 개발되는 건 좋지만 마을의 역사나 문화가 지속 가능하게 또 초등학생에게 중학생에게 전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마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라고 그런 니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육학과 학생들과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하고 학생들 15명과 또 학교 안의 교수진들이 실제 그 마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안에 그 마을에 거의 한 20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길 원하시냐, 어떤 방법이 좋으시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같이 개발하면서 그 해에 처음으로 중학생들을 위한 마을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그 다음에 이 교과목을 다시 또 개설하게 될 쯤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육 교재를, 교과서를 만들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방초등학교와 함께 3학년 전교생, 5학년 전교생에게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도 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소문이 나서 이제는 저기 멀리 있는 복림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연락이 와서 또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은 하나의 클래스에서 시작된 리빙랩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전염성이 있다. 예, 전염병, 행복한 전염병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업하게 된 그런 마을들이 지금 최소 5개 이상이 됐고 급기야 작년에는 저기 강원도 동해시에서 연락이 와서 동해시랑 함께 마을 교과서를 또 리빙랩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는 교과목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역량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학생과 교수와 지역민을 함께 주인공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성과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멋집니다. 예, 우리 김민수 교수님 멋지게 좀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글쎄요, 자랑이라고 하면 동국대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리빙랩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산학협력의 지원을 받기 위한 형태로 리빙랩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시작을 했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 리빙랩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 활동을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한다. 그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산학협력이라는 사업이 공학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대학은 리빙랩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인문사회로 확산하는 계기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관련된 전공의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리빙랩을 운영하고 계시고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를 맺고 학생들을 리빙랩 교육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희 대학이 자랑할 만한 큰 성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 이게 자랑입니다. 저희는 리빙랩이라는 플랫폼을 대학이 끝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갖고 가고 있다. 그게 제일 자랑할 만한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한종수 교수님 좀 자랑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이제 부르는 중입니다. 예, 자기 거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요번에 이제 전북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이제 맡으면서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17개의 과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제 리빙랩을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학이라 어떤 교육의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어렵구나, 복잡하고 어렵고 또 난제들이 너무 많고
또 같이 협력해야 될 게 되게 많다는 걸 이제 느꼈거든요. 그 요번에 이제 지난 그러니까 전주 이제 전라북도 이제 그 진안에 이제 약간 산지에 있습니다. 이제 진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그 노인 보행권 보장을 위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한 2만 5천, 3만 정도 됩니다. 진안군 전체는 그렇게 되고 이제 거기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8%이 정도 되고요. 거기 상황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뭐 이제 보통 시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읍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면 단위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읍내를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읍내를 나오시는 이유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이 나오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가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나오면 병원을 하나가 보통 두 개고 세 개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시장 가서 뭐 사오는 이런 일들을 이제 진안에서 노인들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우리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는 다리가 불편하고 하시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차를 두 번이나 세 번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 나와서 끌고 나와가지고 그걸 차에다 다시 싣고 또 내려서 또 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읍내 나와서 다시 그걸 이제 읍내에서 걸어 다니고 다시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보행권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확보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일단 거기 이제 진안에 있는 청년들하고 거기 이제 시니어 클럽, 실제 노인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실제 이제 그 읍내를 보행기를 끌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이런 조사를 실제 했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서로 인식 부족도 많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 진안군에 있는 의회라든지 진안군 뭐 군에 있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또 전북개발공사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논의들을 해나면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많은 노력들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전문가가 모여서 고민을 하고 또 이게 실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조사를 하고 기초적인 이제 연구 정도만 수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희 이제 미래융합대학의 창업과학과 이제 그 리빙랩 프로젝트를 하시는 그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 이제 그 유모차들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 개선 아이디어 같은 걸 만들어내고 모델 3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운행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뭐 이거를 갖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어떻게 제조를 하고 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드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유모차를 만들어내고 또 공유 유모차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또 도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보통 이제 시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시장의 상인들이 여러 가지 뭐 물건들과 광고판들 이런 것들 다 아직 보도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 갖다 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캠페인도 필요하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제들만 현재는 남겨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고 또 이 문제를 실제로 우리가 리빙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떤 그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 설명회를 하고 그 마지막 결과 발표할 때 보면 뭐 일단 부군수님 참여하셨고 진안군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그 군의원이 한 9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7명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관심도 많았고 이제 이 일을 갖다 만약 추진한다 그러면 그런 의지들이 같이 있구나라는 그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사 작업에 진안군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청년들과 실제 노인들이 유모차에 앉아서 같이 끌고 다니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다 조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문제를 갖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노인들도 이해하고 청년도 이해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과정들이 되게 뜻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뭐 그 사업을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많은 어떤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김태준 교수님,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라이스 사업단에서도 리빙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비교과로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근데 저희는 올해부터 이제 교과 과정에 일단 집어넣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상당히 혁신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8개의 전공을 좀 다른 대학들과는 겹치지 않는 걸 만들다 보니 이 좋은 인재들을 저희 아라이스에서 소위 말하는 DSC 혁신 플랫폼에서 졸업을 해서 배출을 시키면 아무래도 지역에 정주하지 않고 아마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잡아둘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자기 그 바탕이 되는 대학의 지역을 이해하면 또는 경험해보면 그런 노출들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리빙랩을 어떤 하나의 문제 해결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지역을 경험해보는 하나의 경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대 수업들이 대부분 다 캡스톤 디자인이나 뭐 또는 종합 설계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이런 비슷한 과정을 하는데 저희는 거기다 지역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과 교수로 이루어진 대학팀과 그다음에 지역과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현장 그리고 지자체와 유관기관들 그리고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까지 붙어서 그 4개의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좀 고민을 해본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학생들이 그러한 학생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중간에 혁신가로서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심을 높이면 혹시 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높아져서 지역에 정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뭔가 좀 다른 이유로 교과목으로 만들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새로운 도전이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성과를 얘기했는데요. 리빙랩 교과목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거는 많은데요. 그렇지만 울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리빙랩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어려움을 먼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리빙랩을 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눈물이다. 감동의 눈물도 있지만 참 외로운 길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은 처음에 저희도 이제 리빙랩 교과를 운영할 때는 야심차게 공모를 했으나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친한 교수님들께 개인적으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돈 조금 지원해 주는데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떻겠냐 하고 처음에 11개 교과목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한 30여 개 이상의 교과목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처음에 일단 진입만 해주십시오 했다가 결국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교수의 질을 다 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교수님들의 역량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이분들의 참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적인 또는 뭐 외적인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사실 어찌 보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어려운 점은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 베이스로 처음에 이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국책 사업들은 어차피 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 사업이 아닌 학교 안에 내재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었는데요. 어떻게 해결 방안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제가 또 이제 교육학과 교수고 올해로 대학 20년 넘게 이제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교수법이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수님들과 함께 그 한 달에 한 번씩 티칭 카페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씩 모여서 계속 꾸준히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연수를 해드림과 동시에 그리고 그 교과목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상호 약간 뭐랄까요 동료 컨설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좀 그런 장을 만들었던 것이 좀 격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기 컨설팅과 티칭 카페와 더불어서 방학이 되면 집중 워크숍을 함께 진행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소셜 이노베이션 교수 캠프라고 하는데요. 그런 교수 캠프를 하루 또는 이틀 풀데이로 그냥 진행하면서 교수님들이 사례를 듣는 것에 끝나지 않고 실제 자기 수업 계획서를 써볼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가 좀 진행했던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됐고, 또 한 가지는 3년 정도의 노력으로 저희가 드디어 교수 업적평가에 이런 지역사회 연계 리빙내 교과목을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에게 파격적인 점수로 업적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2021년도부터입니다. 21년도부터. 네, 17년도 2학기에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싸웠죠. 계속 교무처랑 얘기하고, 또 업적평가위원회랑 얘기하고, 또 사실은 이런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수님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역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함께 공생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업적평가에 정말 상당한 점수로 반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그건 이제 교과목으로서의 역할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비교과 활동, 아예 비교과 활동으로 리빙랩 활동을 하게 되시면 그것도 또한 동일하게 점수를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적평가에 두 가지, 교과 활동과 관련된 거, 비교과 활동,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업적평가에 높은 점수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뭐 그 점수 해봐야 얼마 되겠나 했다가 보니까 또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한 좀 의미를 찾으셨는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민수 교수님, 어려움과 함께 바로 기술사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제일 큰 어려움은 지역사회가 대학을 믿게 하는 게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리빙랩 활동들이 리빙랩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리빙랩은 없고 성과만 있는, 그래서 실제로 리빙랩이라는 플랫폼이 지속 가능성이 있나? 라고 보면 대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왜냐하면 학기로 수업으로 연계하다 보니까 한 학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는 대학이랑 뭐 교수님이 갑자기 리빙랩 하시자고 오셨다가 다음 학기는 끝났다고 안 하시고 이러면 대학이라는 곳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쉽게 확보되지 않아서, 그래서 대학을 믿게 하는 지역사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리빙랩이라는 플랫폼에 집중하자.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 리빙랩을 얼마나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리빙랩이라는 랩을 계속 구성하는 것, 지역사회 주민과 지자체와 그 다음에 관련 기관, 또 우리 대학이 리빙랩이라는 플랫폼을 지속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5년 동안 양적인 성장, 그러니까 지금 리빙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개 해보고 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젠 질적으로 좀 리빙랩이 정말로 리빙랩처럼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서 예산 지원도 굉장히 늘리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운영의 폭도 굉장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사업으로 리빙랩 활동을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리빙랩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사업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찾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개체화돼서 대상화돼서 그냥 테스트의 참여자 혹은 뭐 이렇게 설명회 같은 데 오셔서 이야기만 듣는,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거나 문제를 개발해보거나 하는 개발자나 연구자의 역할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저희는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연구자로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생들 중심의 교과화,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학생들은 교과화해서 어떤 역량들을 쌓는데 지역 주민들은 전혀 역량 쌓을 기회들이 없는 상황들이 반복돼서 지역 주민들도 역량을 쌓고 학생들도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대는 이렇게 다양하게 교수님들의 업적에 어떤 것들을 넣는 거 했는데 저희는 못하고 있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학교 다양한 전공이 가진 교수님들의 유해 요구를 다 맞추기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교수님들의 업적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다양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예산만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학교 예산들을 어떻게 하면 리빙랩 활동에 투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리빙랩 활동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 활동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리빙랩 활동에 좀 많이 참여하고 본인들도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한정된 예산, 한정된 역량, 인적 자원 때문에 그렇게 리빙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좀 국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프로젝트 단위로 리빙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근데,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뭐 TP나 혹은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구조도 안 돼요. 그래서 다 못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연구자나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대학이나 이렇게 리빙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냥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들이 그것을 중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지. 지금 보면 TP나 뭐 산업진흥원은 관리자예요. 그냥 예산 주고 구경하고 있고 본인들이 참여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문가 집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단들이 중간 관리자로 참여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리빙랩의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조화되지 않으면 그냥 리빙랩은 그냥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 분야로 그냥 돈 주고 어떤 성과들 만들어서 혁신장터에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라 조금 내용들을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그런 식의 고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에 그런 관련 제도라든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네.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동순 교수님,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회장님이세요. 예. 지금 이 리빙랩을 지금 깃발을 드셨는데, 이 제도 개선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교수님, 한 회장님의 법안이 뭡니까? 어떻게 네. 하실 거예요, 이 지금 문제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일단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리빙랩이라는 부분이 대학 내 학생들이 하는 리빙랩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역과 같이 할 수 있고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대학 리빙랩의 목표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막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학부생들의 어떤 리빙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육이다. 명확하게 교육이거든요. 지역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이고 그런 교육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역민들과 같이 하고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개선의 효과들을 좀 보고 이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리빙랩의 주체는 지역 주민들이 될 것이고 각각의 지역에 있는 하나하나의 리빙랩 조직들 아니면 리빙 활동가들 자체가 그 기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대학의 리빙랩이라는 부분은 학생들 같은 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뭐 학기랑 또는 비학점 교육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들 하나는 이 교육적인 측면과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교수들이 실제로 이제 하나의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대학원생들과 학부생 뭐 좀 고학년들과 같이 연구자로서 전문가로서 이제 리빙랩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좀 더 이제 정은희 교수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 진짜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로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교수들이 그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고 스스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는 부분은 대학이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대학에 있는 돈 갖고 주민들에게 뭔가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의 리빙랩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다른 형식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 좀 더 조직이 잘 된 부분에 대학이 도와주고 같이 함으로써 대학이 여러 가지 이점도 갖고 오고 또 교수들도 스스로 거기 참여해서 그쪽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는 대학 리빙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이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체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되냐 보면 저는 이제 이 리빙랩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이제 네덜란드를 가서 네덜란드 대학에서 리빙랩을 직접 수행하고 또 거기 있는 고학년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나가면서 리빙랩을 해나가면서 거기 결과물들을 같이 내고 인턴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리빙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 차이는 뭐냐 하면 이 한국에서는 리빙랩을 하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랩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 팀들이 뭐 회의하고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5명부터 10명 정도가 모여서 계속 효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모든 공간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 기구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가서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팀들이 있으면 여기에는 우리 같은 교수가 한 명 붙어가지고 수업하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사람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팀을 관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전문가가 이 기계는 어떻게 쓰는 겁니다. 저건 어떻게 쓰는가 다 알려줘요. 이런 테크니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역에 가가지고 주민들 만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정신적인 충격도 많이 받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럼 다 카운슬링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 하는 리빙랩하고 우리처럼 교수 한 명이 그냥 이것저것 바쁜 와중에 시간 쪼개가지고 하는 이런 리빙랩 활동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제도적인 측면의 지원들이 사실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교수들이나 학생들도 편하게 리빙랩에 좀 참여하고 거기에 이제 동기를 부여받고 뭔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교수한테 뭔가 메리트 주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수나 학생이 손쉽게 리빙랩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힘이 일단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돈 있는 데 가서 좀 그렇게 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딴 데 확산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리빙랩을 이제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선배들의 경험이거든요. 아카이빙에 대한 것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아카이빙하고 이것을 계속 뭐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고 배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좀 아카이빙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대학의 관계자들, 또 대학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깨어서 스스로 그런 걸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쉽게 리빙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예, 우리 김태준 교수님, 돈 많은 오빠야로 지금 바로 부각됐습니다. 예. 그 어려움과 함께 조금 개선사항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앞서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교과 과정에 리빙랩을 처음 넣고 제일 먼저 이제 부딪힌 게 그 해당 전공 교수님들의 반대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리빙랩이라는 거가
아무리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도 캡스톤 디자인도 할 수 있고 현장 실습도 하실 수 있고 종합 설계도 하시지만 이 과목은 못하겠다. 내가 이해를 못해. 인식 자체를 못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리빙랩이 잘 뭔지 모르겠더니 안 하겠다라는 이제 반대가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넣어놓고 그분들이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만 참여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발을 담그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해당 과목의 겸임 교수님들을 한 분씩 이제 채용을 해서 모신 거죠. 그래서 투 교수 시스템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 교수님, 전공 교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부분은 그 겸임 교수님께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학적인 접근인 겁니다. 기능적으로 두 개를 쪼개보자. 근데 공대 교수님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는 되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신 겸임 교수님 모셨고요. 그래서 교과 과정을 좀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두 분의 동시에 고민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과 과정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본인도 낮고 학생도 낮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고 매 주차에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느슨하게 매 주차 뭔가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미리 그려놓고 중간이랑 기말 발표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자. 근데 그런 정도로 이제 교과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한동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24개 대학에 3개 지자체에 서로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라운지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도 계속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 10여 개 정도, 10여 개가 넘는 공간을 대학에 만들어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공간을 받을 때는 활용도를 높이시겠다고 받았는데 막상 받고 나시면 각자 각 학교 사항에 맞춰서 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미리 지원할 때 각서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리빙랩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을 잠궈 놓고 미리 사전 신청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아예 문을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는다든지 분명히 저희는 라운지를 기본적으로 오픈된 공간에 만들기를 희망했는데 신청할 때는 오픈을 해놓고는 문을 닫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게 대학 사업이다 보니 다른 지자체나 또는 지역이 원하는 공간에다가는 또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면 여러 가지로 이 투자한 내용, 즉 그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달라붙기 때문에 결국 대학에서 하는 사업의 가장 큰 약점은 대학이 투자한 모든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대학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앞서 세 분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걸 다 겪고 있고 다만 유일하게 저희 좀 희망이 있는 게 이제 저희 아라이스 사업 같은 경우에 대전, 세종,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교육 특화 지역으로 좀 선정이 되어서 몇 가지 문제 해결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부분 교수님들은 지역에서 하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대전에서 하다가 충남 어디 특정 지역에 가서 하려면 충남대학생 거기 못 가요. 왜냐하면 고등교육 특화법에 의한 특례법이 되기 전에는 학생은 50km 이내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km가 넘는 곳에 가서 활동 할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뚫었죠,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어디든 가서 할 수 있는 곳이면 50km를 풀어달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고 그래서 학기 중에도 아마 매주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생각에는 격주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이제 바꾼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데 필요한 어려움들은 최대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비를 줘서 그 학생들이 교통비나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물론 그거는 이제 경남 울산 혁신 플랫폼의 방법을 제가 배워온 건데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계속 앞선 분들의 노력하시고 그 이제 투쟁하시면서 얻은 것들을 저는 쉽게 받아오고 대신에 시스템과 지금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이제 빨리 셋업을 하는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지막 걱정이 다들 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사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저희는 이제 5년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라이즈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업이라고는 하지 않고 뭔가 교육에 대한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를 거다라고 하는데 예전 링크랑 아라이스 사업이 처음 생길 때의 그런 혼란처럼 아마도 라이즈에 대한 혼란도 있기 때문에 5년이 끝나면 또 이 사업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은 저도 지금 있는데요. 그런 고민보다는 당장 오늘만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이제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은 형식적인 부분은 많이 셋업을 한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교수자의 관심이나 자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계속 만나서 지역 주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경험을 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노출시킨다는 측면에서 멈춰 있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오늘 그 개선 사항까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나갔으면 합니다. 아, 나는 리빙랩 교육을 담당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냈어.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까지는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각각의 우리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셔요. 경남대는 경남대로, 동국대는 동국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내가 만일에 제도를 바꾸고 싶다면 내가 제도를 하나 바꿔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거를 변화를 가져오겠다 하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나 이거 하나는 좀 바뀌었으면 해 라는 부분을 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정은희 교수님요. 뭐 이 제도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뭐 학교 안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또는 학교 안에서의 제도도 필요하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국가 단위나 또는 지자체에서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 일단 대학 안에서는 여러 번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대학에서의 뭐랄까 진정성 있는 변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대학 내에서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링크 플러스 사업을 5년 동안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 이것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그 작업을 한 3, 4년 정도 학교 본부랑 꾸준히 좀 고민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업적평가에 있는 그 항목을 그렇게 넣은 이유도 그런 제도 부분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넣고 사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다른 사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학교에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학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것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 베이스가 아니라. 그래서 뭐 총장님 직속으로가 어려우면 부총장님 혹은 뭐 어떤 처 아래로라도 나름대로 어떤 교육 혁신과 관련된 부분 중에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또는 리빙랩으로 충분히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학교 안에서의 전담 부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학교 안에서의 어떤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어떤 국책 사업에서의 또 한 가지 뭐 중요한 정책은 참 이런 얘기 하기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평가 제도에 평가하는 항목 안에 반드시 좀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 앞에 이제 공유대학이나 이런 사업에 다 지필진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 학교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지자체가 그 사업을 총괄하던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변하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결국은 평가 지편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빙랩의 교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것이나 학생들에 대한 것이나 또는 지역민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리빙랩 패키지화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사업 안에 어떻게 계획과 또 실행과 평가로 이어져서 성과까지 창출될 것인가 또 지속 가능하게끔 그 사업들을 가져가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평가의 항목 안에 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민수 교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나의 이런 어려움이 있어. 리빙랩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교육부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좀 이거는 교육부가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조금 저는 강하게 좀 저는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제 접근 방식이 한정준 교수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리빙랩을 통한 교육은 그냥 리빙랩을 활용한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PBL이나 캡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리빙랩을 그 활동을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리빙랩을 활용한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그게 근데 PBL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수요자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강하게 교수가 학생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형태로 리빙랩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리빙랩이 잘 구축되게 하는 게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리빙랩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육적 성과도 높일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저는 교육부가 만약에 그런 교육, 진짜 학생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취창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고 싶으면 그게 리빙랩이 됐든 뭐 캡스톤 디자인이 됐든 정말로 교수가 교육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근데 지금 보면 교육부는 교수들이 우리가 주는 예산을 혹은 우리가 주는 요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한번 해봐.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교수님들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게 예산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그래서 교육부가 만약에 그럴 거면 실제로 다른 부처, 산업부든 기재부든 이런 부처의 그런 국고사업을 지원하는 예산 형태로 설계를 좀 바꿔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교육부의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현실에 안 맞습니다. 교육부의 하는 많은 방침들이 조금 현실을 반영하고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줬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이 얘기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리빙랩으로만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리빙랩이 지역의 어떤 무브먼트로 이렇게 정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교육의 역할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역에서 리빙랩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빙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되고 전문가 집단도 붙어줘야 되는데 실제로 단기적으로 그냥 뭐 6개월, 8개월, 10개월 정도 운영되고 없어질 형태로 모든 지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빙랩이 어떤 정말로 아까 한동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리빙랩처럼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상태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리빙랩이라는 형태가 정말 지역사회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간 지원하고 장기간 운영될 수 있게 조금 인력도 배치하는 형태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남대에는 리빙랩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각 대학이 됐든 아니면 중간 지원,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 됐든 리빙랩 관련 센터, 그러니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리빙랩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저는 리빙랩이 제2의 새마을 운동 같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름을 그러면 스마트 시티 무브먼트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사해 보이잖아요. 옛날 새마을 운동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 시민교육으로도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제가 막판에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많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한용석 교수님께서는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님을 담당하고 계세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 향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자담회를 했고, 이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사실은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부분이 요새 이제 특히 이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사활이 걸려 있고 뭐 생존의 문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리빙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학 사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제 생각에서는 대학이 사는 것 자체는 결국 지역과 같이 할 때 대학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역과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교수와 학생들이 지역민과 같이 뭔가 지역의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하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고 또 그런 형태로 또 대학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바뀔 때 결국은 그 대학은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은 대학은 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링크 사업 내에서 이제 리빙랩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의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은 이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하고 또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야 되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리빙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이 확고한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이런 여러 가지 대학 리빙랩들의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 대학은 그런 체계들이 조금씩 갖춰져 가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리빙랩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학에 있는 이제 그 담당자들이나 책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구조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아직 못하고 또 안 하고 못하고 둘 중에 하나 이제 있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성을 갖고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뭐 경남대나 동국대나 저희나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 뭐 충남대나 마찬가지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핵심적인 대학들끼리 좀 모여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뭐 각자의 어떤 영역 내에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대학에 확산시키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부라는 부분은 그렇게 쉽게 바꾸지는 않는 거거든요. 국가라는 부분의 예산 시스템 이런 것들은 암만 얘기해도 전향적으로 뭘 그냥 너 이만큼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많은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건의하고 하면서 바꿔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그걸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이 주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민수 교수님하고 같이 올해는 좀 대학 리빙 네트워크를 좀 열심히 좀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태균 교수님, 우리 돈 많은 오빠야, 지금 돈 많은 오빠야로서 지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돈으로 지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 사람을 아무리 끌고 가도 뭐 인센티브만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김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속 내적인 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저기 또 그 교수님들이 하다가 본인이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돈 안 받아도 하는데 다만 하는 거에 비해서 동일한 사막점을 하는 게 억울한 느낌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학교 행정 측면에서는 대부분 그래? 억울한 건 알겠는데 네가 선택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아까처럼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평가에 넣으면 또 다른 분들은 왜 쟤들은 자기가 좋아서 한 걸 왜 평가에 넣느냐라는 게 있는 것처럼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준다고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리빙랩 작년에 했을 때도 비교과 프로그램인데 2천만 원을 대충 맞췄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돈으로 2천만 원이면 웬만한 다른 부처에서 하는 리빙랩 사업 중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해서 했는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안 들어온 이유가 아까 말씀처럼 돈만 가지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교육부 사업 자체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그런 대학의 컨트롤을 받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앞서 말한 한동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빙랩과 김민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빙랩이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맞는 이야기면서 조금 다른 것 같은 건데, 저도 한편 생각해보면 저도 왜 리빙랩을, 이 센터를 처음에 못 모르고 맡았냐. 저는 리빙랩을 운영하던 사람은 아닌데, 제가 이제 경영학 전공자이고 창업 쪽 일을 하다 보니 사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하시는 민간에 계신 분들은 뭐가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지원 사업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순수한 의도는 사라지고 그 돈의 인센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실제로 그걸 요구하셨던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빙랩을 원래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던 교수님들은 그 리빙랩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들을 제도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돈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잘 받아가시는 분들만 또 받아가시는 경우도 생기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돈 얼마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몇 가지 그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 돈으로 끌고 가는 건 소위 말하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분의 교수님이 고민하시는 것들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좀 줄 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합동 사업으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나름 머리를 쓴다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지자체를 가서 처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지자체가 한 15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그걸 10개만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5개 정도는 저희가 돈을 대고 같이 하겠다라고 했더니 지자체가 왜요? 라고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5개를 더 한다고 해서 자기의 성과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일만 귀찮아지는 거죠. 우리가 5개 돈을 대겠다고 해도 귀찮아하고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그 리빙랩을 하시는 교수님들께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를 저희가 맞춰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대학에서 드론을 해달라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오케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 헬리콥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모빌리티의 주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 임대까지는 해드렸어요. 한번 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게 교육부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뭐 장기로 한다는 이건 또 불가능한 게 있고, 뭐 금액대 문제. 그래서 이거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한동순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드린 것 같다. 그래서 오프라인 라운지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카운셀링 할 수 있는 사람들,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사람들 계속 더 양성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각자 역할이 있는데, RIS 사업단의 리빙랩 센터는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역할인데, 전주가 나서는 것보다는 전주는 판을 깔아주고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이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데 저희가 한 번 정도 마중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네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 리빙랩 교육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더 한 발짝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제도적인 개선까지 갈 건가를 조금은 더 몰아가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그 한동순 교수님 아까 말씀대로 대학 리빙랩 네트워크를 올해는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가는,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정책 자담회는 충남대학교 미래 리빙랩 센터가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나 이렇게 좌담회까지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소위 말해서 아까 전주라고 표현했는데 전주 자리까지 해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각자의 리빙랩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까 또 다른 어떤 국민적인 어떤 운동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조금은 한 발짝 나가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담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